협의보상금 죽어도 받지 마라. 야, 너 뚜껑 안 열리냐? 아니, 생각을 해봐. 지들 땅이 그렇게 못하지. 우리 토지보상을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나 이런 건강한 건전한 세상을 위해서도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져. 네, 안녕하십니까.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3월 14일인데요 날씨가 오늘 너무 화창하고 참 너무 좋네요. 엊그저께까지 추웠는데 오늘 진짜 반팔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오늘 저희 이제 팀원들이죠. 토지보상팀 팀원들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보상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잠깐 방송을 켰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토지보상,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토지보상 순서라는 거는 뭐 재개발, 뭐 도시개발 사업, 공공사업, 민간사업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협의금액 받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수용재결 가서 다시 한번 증액된 거 하고 기존의 금액 다 받으시고 뭐 이의제결 하시고 행정소송 가셔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런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웃긴 거는 이거 뭐 정부 탓인지 누구 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너무너무 후퇴가 돼 있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갖고 오늘 제가 방송을 잠깐 켰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냐니까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 서울, 이제 서남부권 특히나 이제 경기도 쪽 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안성에서 저희가 이제 도로 관련돼 갖고 이제 공고나 고시가 나잖아요, 지자체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옆에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청하신 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으면 조회, 내려받기, 게시, 붙임, 파일 등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선은 누가 봤는지 숨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가 이제 정보가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은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3번의 흥정 과정을 거치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를 숨기는 거예요. 아니, 개인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만 띄워봐도 다 나오는 거를 갖다가 내 길이 어떻게 나는지 알려면 편입 지번이랑 편입 토지가 뭐 잔여지라든가 이런 게 남을 거 아닙니까?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로. 그럼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그리고 전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다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희나 어떻게 보면 요새 정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행정관청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억울하니까 도움을 달라 또는 요청을 하잖아요.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정광훈 목사 아시죠? 80몇억 받던 사람이 지금 500억 받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 방송 보니까 아파트 2채 더 달라고 합니다. 아니, 대법원마저 무시하는, 그러니까 토지보상의 기준이 있는지 나는 그걸 지금까지 업무를 오랜 기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때법 아닌가요? 기준이 선명하고 정확하다면 누구도 오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어디죠? 고덕동 풍납토성? 거기는 아예 공고 고시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야금 사요. 협의해서. 야, 우리 지금 1,000억 있는데 요번에 100억 풀어줄게. 그러니까 사. 없으면 내가 딴 사람 줘야 돼. 이러면서 반협박식으로 지금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협의가 우선한다고 해요. 협의가 우선. 그 얘기는 뭐냐? 협의 금액을 통보받거나 수용재결을 가더라도 협의하자고 하면 그 협의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러 협의 금액을 감정평가사 3인이 협의 금액을 싸게 날려요. 날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의 금액 받았으니까 어차피 수용재결, 이의재결 올라가도 10%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랑 그런 거 하지 말고 10% 더 받고 마무리하자.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들은 발전을 하는데 이 사람 간의 관계들, 특히 이게 정부가 이 공공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욱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보성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데, 만약에 제가 토지 주라면 아니 진짜 그렇게 줘도 될 돈을 그렇죠. 왜 감정평가하고 사람 애태우게 하면서 현시세도 부족한 금액을 주면서 생색내듯이 그렇게 하는지 제가 화가 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독일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들, 모든 이제 전쟁의 나라의 역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독일 사람보다 친독이 더 나쁜 놈이었고, 일본 사람보다 친일이 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지자체나 민간 사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성남은 성남도시공사,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라고 하죠. 그리고 용인은 용인중심이라고 하죠. 그 SPC 사업이. 화성은 화성도시공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화성시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땅을 수용하면 한국감정원 이런 데서 등기도 갖고 오고 이런 돈도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500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한국감정원에다 위탁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요즘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 뭐 가나토지보상, 대한토지보상, 국토토지보상 아마 그런 토지보상들이 많아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들의 토지를 증액시켜주는 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이 있으면 용인중심이라는 데가 SPC 법인이에요. 거기서 등기를 갖고 오고 돈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하청을 줘서 그쪽에다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지보상이라는 그 요즘 말하는 그 이제 어떻게 법인이죠. 토지보상의 수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면 의자 던지고 욕하고 막 이걸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 보상업체들한테 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거기는 민간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그 용인중심이나 뭐 예를 들어 성남의 뜰이라든가 이런 곳들 있잖아요. 화성도 마찬가지고 화성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마저도 하청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협의보상금 죽어도 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수용재결 이의제결 행정소송 왜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억울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한간에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광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 그 뒷거래를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공사 기간도 중요하고 해서 나름의 이제 돈을 더 주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내 땅 보겠다는데 본인 인증? 그게 뭡니까? 아니 공고고시라는 거는 이 지역에 이렇게 길이 생긴다, 혈도가 생긴다,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나 의견을 제출할 사람이 있어 하셔라, 이건 거예요. 근데 뭔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금액을 통보하고 야 수용재결 이의제결 행정 별로 안 되니까 10% 더 줄게 마무리하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토지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용 방식하고 일반 협의 방식은 세금이 다릅니다. 공공취득에 의한 수용 방식과 개인 간 거래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공공 수용 방식으로 해야 절세적인 혜택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많은 비용을 제시한다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 또는 주민들과 똘똘 뭉쳐서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뭉쳐서 협상을 하셔야만 훨씬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성님 그러면 네. 뭐 사업 구역이 있는데 네. 그 시행자 쪽에서는 일부 조금 수용을 해가잖아요. 네. 그것들은 단체적으로 토지주들이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하는 건지. 맞아요. 아니 도로나 뭐 택지지구나 뭐가 됐으면 알려서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보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지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정희 시대 삽니까?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일을 하다 보면.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아니 시청을 가잖아요. 점심때 문을 다 닫았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근로자들이 시간 내가지고 빨리 일 보려고 점심시간에 그 밥도 안 먹고 시청에서 어떤 동사무소에서 뭔 서류 같은 걸 띄워가는데 이 사람들 11시 되면 11시 되면 밥 먹으러 와요. 점심 1시 10분 20분 지났잖아요. 안 와요. 1시 반이나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청에서 11시 40분에 서류를 접수하러 갔어요.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러 갔고 오늘 뭐 팀장님 뭐 모르니까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네 그럼 실시간 방송과 이 녹화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눌렀거든요. 전화 걸고 난리가 나고 담당자들 왔어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시에 밥 먹으러 가고 2시에 들어오고 전화통화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뭐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면 되잖아요. 이건 갈 때마다 그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너무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관공서나 전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받습니까? 얼마 전에 토요일날 오전에 뭘 잘못 누른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분이 은행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거든요. 은행이 문을 닫아가지고 토요일날 돈 다 빼갔대요.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방송을 싫어하셔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싸우시든 물어뜯든 아니면 주변에 알리든 아니면 그런 동료와 함께 하시든 이래야 이 사람들이 조금씩 업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라도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 좋은 말씀으로 하셔갖고 도와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또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관공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시잖아요. 담당자 맨날 출장 가 있고 휴가 가 있고 교육 가 있고, 얘네들은 도대체 앉아있는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런 거 저희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조금씩 이 뭐 토지보상 시장이 됐든 이런 것들 조금씩 투명해지고 조금씩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보상 일을 지금 한 20년 넘게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보 갔다가 10보 후퇴되는 느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기 신도시 할 때요, 가장 먼저 강남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 영동대교라고 아시죠? 그게 왜 영동대교냐? 영동포의 동쪽 해갖고 영동대교였었어요. 이름이 생긴 게. 그런데 경기고 이런 걸 다 강남에다가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강남이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고 뭐고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군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무수한 3기 신도시들 중에 인프라가 갖춰진 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 지금 공공에서 공공으로 수용을 해놓고 민간한테 팔아먹습니다. 맞잖아요. 그래놓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 위례 신도시라든가 지금 이런 몇 곳 지금 마곡이 됐든 이런 데 가보시잖아요. 인프라는 하나도 없는데 아침이나 저녁 퇴근할 때 보잖아요. 출퇴근할 때 차가 막혀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아니, 의왕 100원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늘상 나오는 게 뭐냐? 좋다, 괜찮다, 호수가 있고 앞으로 뭐가 생긴다. 그거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10년 있다 생기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한 거죠. 천문학적으로 걷어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 계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전국 각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댓글이라든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알았던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성공 사례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감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형비보상금 죽어도 받지 마라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시기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까지 하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점점 숨기고 있잖아요. 토지보상 받는 분들은 점점 내가 토지보상을 받고 정보공개 청구해라. 왜? 내 땅이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도 철도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 찾으시라고 잠깐 어떻게 보면 약간 팩트하고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너무 흥분했는데요. 날씨와 좀 대비되게 여러분들 아무튼 이 봄 날씨 예쁜 꽃도 보시고 소풍도 가시고 그런 3월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또 뚜껑이 열리거나 또 뭔가를 또 해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